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네온 등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원소들은 자연계에 존재할 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결합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이루는데요. 수소는 수소 두 개가 모여서 수소 기체로 많이 존재하고, 질소도 질소 두 개가 모여서 질소 기체로, 산소도 산소 두 개가 모여 산소 기체로, 탄소와 산소는 CO2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두 화학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처럼 홀로 존재하는 원자들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원소 주기율표를 잠시 보고 갈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로줄, 바로 이 18쪽 원소들은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다른 원소들과 잘 반응하지 않는데요.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이 비활성 기체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로 아주 안정적인데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먼저 헬륨은 굉장히 가볍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광고용 풍선으로, 즉 에드벌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은 광고용 간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아르곤은 형광등 안에 충전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쪽 원소들은 왜 다른 원소들과 잘 결합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질을 지닐까요?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들의 전자 배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전자들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는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는 8개의 전자를 가득 채우면 더 이상 전자를 얻거나 또는 이 전자를 뺏기려거나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다라고 해서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들은 최외각 전자를 모두 8개, 단 헬륨은 제외죠. 헬륨은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이 비활성 기체들은 모두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0개입니다.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0개로 유지하려고 하는 원소들의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18종 원소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즉 헬륨은 최외각 전자를 2개로, 네온과 아르곤은 최외각 전자의 수가 8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면서 전자를 잃거나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다른 원소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1족 원소들을 보면요, 리튬과 나트륨이 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최외각 전자의 수가 1개입니다. 네, 원자가 전자의 수도 1개겠죠. 이 전자를 하나 잃거나 또는 나머지 전자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자 7개를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데요. 즉 최외각 전자를 모두 8개로 만들 수 있는데, 7개를 얻는 것보단 1개를 잃는 것이 더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래서 전자를 1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럼 2족 원소를 볼게요. 2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2개인데요. 그렇다면 이 최외각 전자를 2개를 잃거나 또는 6개를 얻어서 8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 2개를 잃고 플러스 2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면 16족 원소를 볼게요. 16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죠. 그럼 최외각 전자 이 6개를 잃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나 또는 2개를 더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인 전자를 2개 얻고 마이너스 2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17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얻고 마이너스 1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렇게 어디선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화학결합을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옥텟 규칙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과 같은 18족 원소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하는데요. 모든 원소들은 먼저 11번 원소 나트륨을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1개죠. 그러면 이 1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전자 1개를 떼어버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나트륨 플러스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플러스 8 산소인데요.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죠. 그럼 이 전자 6개를 잃거나 또는 2개를 더 얻으면 되겠죠.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인 전자 2개를 얻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O2-가 되려고 합니다.
원소들은 전자를 누구에게 주거나 또는 남들에게 전자를 얻어서 최각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지녔는데요. 그렇다면 전자를 어디서 얻거나 잃을 수 있어야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전자를 다른 원소에게 완전히 주거나 또는 다른 원자에게 전자를 받거나 하면서 결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인데요.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함께 나눠 가지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온 결합입니다.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고,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결합을 하는 것이 이온 결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나트륨과 염소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최각 전자가 1개죠. 이 1개를 잃어버리면 좋고요. 염소는 최각 전자가 7개여서 전자를 1개 더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를 하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온 결합이죠. 이렇게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온 결합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 사이 거리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하는 거리를 형성하는데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반발하는, 밀어내는 힘이, 반발력이 생기고요. 서로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서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 거리를 형성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두 번째로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면서 결합하게 됩니다. 전자를 서로 함께 나눠 가지면서, 즉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는 최각 전자가 6개고 수소 원자는 최각 전자가 1개죠. 산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더 얻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H 2개와 O 하나가 결합해서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산소 원자도 수소 원자에게 전자 1개를, 수소도 산소에게 전자 1개를 서로 1개씩 나눠 가지면서 공유 전자 쌍을 두 쌍을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게,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게,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게 만들어져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들은 홀로 존재하게 되고, 다른 원자들은 서로 전자를 나눠 갖거나 함께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해서 최각 전자를 가득 채워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알아봤는데요. 이온 결합은 한쪽에서 전자를 주고 한쪽에서 전자를 받으면서 정적이적인 인력에 의해 형성하는 결합이었고, 공유 결합은 전자를 함께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라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었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죠. 이 정적이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였고, 공유 결합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 전자 쌍을 형성하면서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